항상 남거든. 오해를 하기 전에 조금 시간을 둬봐. 됐지? 아마 나하고도 그러니 뭐 다른 분하고 똑같겠지? 그치? 네, 조금 마음을 열어두고 저 시간을 두고 이야기 좀 해봐. 됐지? 시연이는 마주 할 이야기 있으면 나한테 와도 돼. 마주 할 이야기 있으면 나한테 와도 돼. 저 사람은 사회학도의 준비 부위원장이잖아. 부위원장. 끝발이 높아.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추석부를 저기 선생님한테 드리고 갈 거야. 그래서 그냥 누구 학생 뭐 모르는 학생처럼 이렇게 인형을 처리할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최시영 씨 아니면 좀 이상하다만 한다솜 씨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 너희들처럼 한다솜님 이렇게 안 할 거야. 알았지? 여기까지 질문 없지? 그러면 오늘 저기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이 수업을 이끌어가는 오늘 나는 이제 조용히 있을 거야. 약 한 7년 전서부터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인연을 맺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4번째 동국대학에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배하고도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신 교수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사실은 이런 시간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또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는 종로에 있는 노인복지센터, 그러니까 서울시 산하의 복지센터죠. 그러니까 서울시 산하에 있는 각 지역에도 복지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그 총분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종로에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동아리 팀들이 있는데 이 동아리는 영화 해설을 담당해주는 그런 동아리 팀원들입니다. 오늘 모두 9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될 건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그 영화를 해설해주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에 무슨 해설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해설하는 영화는 일반 상업 영화하고 좀 다른 영화들이에요. 어떤 것들이냐면은 노인을 소재로 한 독립영화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독립영화에 출품된 그 작품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하면은 노인복지관에서 복지센터에서 1년에 한 번씩 노인영화제라고 하는 걸 열고 있어요. 5월달에 내년에도 5월달에 이제 독립영화제를 열게 되는데 그때 즈음에서 전국에 있는 또 전국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해외까지도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많은 출품작들이 응모해 오고 있어요. 그걸 전부 다 맡다가 그거를 하나하나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작품들을 선발을 합니다. 이렇게 선발을 해서 약 30여 작품 또는 한 40여 작품을 뽑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영화제를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피카델리에서 종로 상가에 있는 피카델리 극장을 빌려가지고 했고 그 전에는 대한극장을 빌려서 했어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출품된 영화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때 처음에는 국내 작품에 한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 또 미국에 있는 나라 또 중동 아프리카 심지어 그런 데서까지도 출품이 돼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날로 이렇게 번창해 가고 있는 그런 데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년에 5월 달쯤에서 노인 영화제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와서 구경을 하실 수 있어요. 공짜니까. 공짜 좋아하잖아요. 그죠?
공짜니까 와서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출품된 작품들 중에서 우수한 작품들이 선정이 되면은 그거를 썩혀두기가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지관에서 그것을 전국에 있는 복지센터나 학교, 병원 이런 시설에다 보내가지고 이런 영화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원하면은 언제든지 틀어드리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면은 그 사방에서 이제 상영을 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도슨트들이 그걸 가지고 나가서 해설과 함께 그것을 영화를 상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신 영화가 이제 그 앞에 있는 것 같이 하원의 시간인데, 저는 이 제목을 보고 이거 글쎄 노인 영화니까 과연 그 하원의 시간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저는 하원의 시간보다도 오히려 황금의 시간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하원하면 뭔가 진다. 해가 우리가 일출 또 일몰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하원이라는 게 뭔지 봤더니 해가 뉘엿뉘엿하여 어두워질 무렵. 그러니까 이거는 노인들이 이제 늙어서 이제 갈 때가 다 됐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안 되겠다. 더 좋은 단어가 없을까? 해서 저는 이제 황금의 시간 뭐 이렇게 한번 이제 써봤는데, 여러분이 아마 우리 부모님이란지 또 내가 나이가 들게 되면 노후에 무엇을 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저도 이제 퇴직하기 전에 제 주변 사람들이 당신 퇴직하면 뭐 할 거야?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보고 많은 걸 이렇게 서적을 보고 또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봤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 정답은 없다. 내가 아무리 퇴직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이게 봐야지. 내가 퇴직하게 되면 책을 많이 읽겠다. 또는 예를 들어서 북글씨를 쓰겠다 해봐야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북글씨도 한 달치인가 세 달치 끊어서 2번 하고 그만뒀어요. 근데 또 복지관에서 유튜브 하는 거도 들어봤고요. 유튜브 2번 들었어요. 저 유튜브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학교 있을 때 제가 못한 게 좀 후회스러워요. 그 다음에 또 이 스마트폰 이용하는 방법. 그것도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요. 또 같이 듣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갖고 같은 질문을 2-3번 해요. 짜증이 나서 못 듣겠더라고. 그래서 포기했어요. 지금도 이제 다른 것도 이제 어학에 대해서 또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서 이제 듣고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 젊어서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 내가 과연 65세 이상 돼서 노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글쎄 그게 뜻대로 될지 안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완전히 틀립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디 가냐면 전부 다 경로당 갔어요.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서 경로당 한 번씩 들여다봅니다. 왜? 나도 경로니까. 근데 경로당 사람이 없어요. 할머니들만 2사람 왔다 갔다 하지 경로당에 남자는 거의 없어요. 쫓겨나더라고요. 여성시대에서 제가 남자 경로당에 가서 본 적이 없어요. 2-3분 왔다 갔다 하는데 몸이 불편한 분들은 경로당 가지만 지금은 우리 한국에서 노인들에 대한 복지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갖고 주민센터, 구청,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서울시에 그런 이제 복지센터 잘 돼 있죠. 이 프로그램이 뭐 엄청납니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이 운영이 안 됩니다. 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면 아마 도산됐죠. 그냥 무료로 하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노후에 과연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떤 생활을 할까 해서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서예도 많이 하고 또는 미술, 요리, 어학, 영화 감상, 여행, 당구, 탁구, 뭐 게이트볼 등등 해서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이제 외국하고도 한번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외국에 대해서 관심 있어 노인들이 외국에서는 어떻게 생활을 할까, 노후에 관심 있어 보니까 우리 한국이,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노인들에 대한 여가라든지 복지는 아마 세계에서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인근 나라 일본이 장수국가라지만 일본 사람들 노후에 어떻게 보내는지 아십니까? 저도 제 아는 분들이 많아서 물어봅니다. 지금 뭐 하세요? 그럼 뭐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한다. 또 일본에가 공민관이라서, 고민관이라고 부르는데요. 공민관이라서 이제 커뮤니티 센터즈 영어로 하면
여기 가면 뭐 서예를 한다든지 또 어학을 배운다든지 몇몇 하지 우리 한국처럼 뭐 프로그램이 뭐 수십 가지가 있진 않아요. 미국의 또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만, 미국도 마찬가지 가면은 커뮤니티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기웃거려 갔는데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은 무궁무진하게 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이라든지 지원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한국이 노인들의 천국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고,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노인들이 제일 많이 그 동적 움직인 걸 추적을 한번 해봤나 봐요. 지하철 1호선에서 제일 많이 노인들이 움직이는 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종로삼가. 네? 종로삼가. 종로상가 맞습니다. 또 있어요. 왜? 무료. 무료에다가 종로상가 맞습니다. 맞고 또 어디냐 하면 청량리에서 신설동까지입니다. 왜 신설동이냐? 청량리는 경동시장이 있고 청량리 시장이 있고 거기 가면 또 볼거리들이 많이 있고 또 신설동에 내리면은 볼 게 많죠. 옛날 고품 같은 거, 이런 리사이클 제품들이요. 이러기 때문에 노인들이 돈을 안 드니까 그냥 여기 이용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종로상가도 마찬가지, 파고도공원이 있고 저희 또 노인복지센터도 있고 또 고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1호선에 많은 노인들이 이용을 한다는 게 며칠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한국의 노인들이 갈 곳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불편했던 분들은 아까 제가 소개한 대로 뭐 동네에 경로당에 간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시내, 그렇지 않으면 또 산, 서울 시내에서 제일 많이 몰리는 곳이 도봉산입니다. 여러분 휴일날 도봉산 가보세요.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노인들의 병원에 있는 노인들 빼놓고 전부 다 도봉산에 왔구나, 이걸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도봉산을 즐깁니다. 왜? 그쪽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항온의 시간이라는 내용이 과연 우리 한국의 노인들이 어떤 생활을 할까, 노후에 이거를 갖다 이제 영화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저도 마찬가지 황금의 시간이다. 왜? 한 시간은 지금 아까워요. 그런데 제가 글을 하나 써놨어요. 흘러가는 세월을 아쉬워 말고 좋은 추억을 남기자. 언젠가는 죽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세월 한탕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세월을 흐르게 되고 나이는 먹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죠.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거는 순서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주변에도 보면 오늘도 지났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 한탄만 하고 있어요. 그거 한탄 하면 아무 필요 없어요. 시간은 흐르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시간 내에 내가 뭔가 보람 있는 일, 보람 있는 그런 취미 활동을 한다 그러면 이 흘러가는 세월이 아깝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나가려고 또는 이제 활동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아까 소개한 대로 이런 주민센터라든지 구청이라든지 또는 시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구에 있는 거를 한번 따봤으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가.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거 도봉구도 있고 다른 구도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게 되면 영화상영. 그래서 구청에 가면 영화도 무료로 보는 거죠. 저희 복지센터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오전 오후 보여줍니다. 노인 영화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어요. 돈 한 명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일반 상업 영화를 본다고는 10,000원 이상을 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도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공개해서 이제 이용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 써 있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어떠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모집도 하고 또 마감이 되고, 어떤 인기 없는 프로그램은 또 이게 미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미달될 때는 그냥 완전히 우리 강의하듯이 폐강되듯이 폐강됩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것은 금방 마감이 되고, 인기 없는 프로그램은 폐강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해서, 여러분은 이제 이 항온의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이제 이전 이 작품을 만드신 분들의 생각, 또 제가 보는 생각, 또 여러분이 보는 생각이 각자 다 틀립니다. 영화에 대해서는 이렇다 하고 하는 그런 정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이 이런 노후 생활을 보내는구나에 대해서 앞에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고령화에 대한 그런 이제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평상시에 일본의 고령인들 뭐 하는가, 여러분 분명히 이제 리포트도 써야 되고 또 졸업 논문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이런 노인들에 관련되는 그런 이 회사라든지 또는 이제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아마 근무하게 됩니다. 이때 아마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짧게 몇 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국내에 대해서는 아마 교수님 지도하에 여러분이 학습을 많이 하는 걸 알고 있지만 외국에 대한 거는 아마 좀처럼 힘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몇 페이지를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이 내용 중에 여러분이 쇼크를 받을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수업에 여러분이 아주 잘 참가했다. 또 이런 저희 복지관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수업이 저는 아주 중요하답니다. 왜냐하면 이 노인 영화가 노인들만 보는 영화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언젠간 40년, 50년 후에는 분명히 노인이 돼요.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열심히 40년 앞을 내다보고 여러분이 지금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를 제가 소개하는데 여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노인들에 대한 사진이 되겠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요즘에 그 신문이나 이제 방송을 매일 보면 저출산, 고령화 이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이 신문이나 방송이 안 되는 날이 없어요. 이건 우리 한국뿐만 아닙니다. 인근이나 일본도 그렇고 또 다른 나라도 이 저출산 고령화가 아주 심각하게 돼 있어요. 이 때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도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한국의 저출산이 얼마인지 아닙니까? 0.7%예요. 애를 낳으려면 남자 여자 두 사람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언젠가는 소비를 될 나라 중에 몇 번째 들어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애를 낳아 그것도 강요도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왜? 거기서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냐면 신문에서는 필리핀의 가정 도우미를 갖다가 200명을 들어온다는데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시간 없어 거기에 대한 거는 다음에 뭐 이따 토론 시간에 혹시 질문하게 되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필요 없는가? 정부에서는 그 대책을 했지만 아무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좀 보십시오. 이게 0.7%까지 내려왔어요. 앞으로 더 떨어지겠죠. 왜 우리가 결혼을 안 하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애를 안 낳을까?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출산 때문에 고령화가 높아가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합산해서 평균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따가 자세히 나오지만은 우리 한국이 얼마 안 있으면 일본을 앞서갑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고의 장수국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에서도 발표하고 일본에서도 국가의 정보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밑에 제가 번역을 해놨는데 일본의 2029년 고령화 비율은 29.1%입니다. 29.1%, 약 30%가 되겠죠. 30%가 되기 때문에 이건 30%가 하면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화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우리가 7, 14, 20 이렇게 보고 있죠. 그죠? 고령사회, 고령화 이렇게 할 때 초고령화에 와 있어요. 일본은요. 우리가 아직까지 20% 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2040년에 36%를 갖다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80세 이상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 29.1% 여기 표시로 봐같이 요거는 이제 지금 뭐 65세 이상, 75세 이상 뭐 사실 쭉 나와 있는데 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만 국가별 교령자 비율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일 높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탈리아, 세 번째가 독일, 네 번째가 프랑스. 쭉 해서 우리 한국은 여기에 와 있어요. 근데 이 표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중요하냐면 여기 보게 되면 핑크 색깔이하고 이제 청색이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핑크 색깔은 75세 이상이 65세 이상보다도 더 많은 인구가 많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75세 이상이 더 적어요. 65세 이상이 더 많지. 70세 이상은 74인데 언젠가는 요 핑크 색깔이 더 많아질 날이 곧 올 겁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75세 이상이 더 많은 거로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 나라 중에서 우리 한국의 고령화가 어느 정도 높은가를 여러분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그 평균 수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령화인데 그럼 몇 살까지 사냐 이거야. 그랬을 경우 여기
제일 오래 사는 나라 여기는 스위스입니다. 1위는. 그 두 번째가 일본입니다. 제일 오래 사는 나라가. 요게 이제 그 남성애를 뜻하는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1위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제일 오래 삽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이제 80세 우리 한국도 아주 오래 삽니다. 남자보다 여성이 오래 삽니다. 여기 유학생들 많은데 여성이 오래 살아요. 그리고 여성이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질문하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죽어야 돼요. 절대 남자가 혼의 비밀이 있으면 이건 못할 짓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보게 되면 여성이 훨씬 더 남자보다도 오래 살고 우리 한국도 여성이 더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오늘 이 강의가 있어갖고 엘리베이터 타면서 주변을 한번 둘러봤어요. 8명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중에 7분이 할머니예요. 남자는 1명이에요. 야, 이렇게 여성들이 오래 사는구나. 엘리베이터 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제가 관심 있으면 한번 쉬어봤겠습니까? 남자 1명밖에 없어, 저 혼자요. 쑥스럽지 않죠. 왜? 다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뭐 젊은 분들은 참 제가 쑥스럽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한국이 일본하고 같이 오는 시기가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45년도죠. 2045년도에 일본하고 우리 한국이 고령화율이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분 지금 20대죠. 거기다가 40을 더해보세요. 그럼 65세가 되겠죠. 25살을 치면 40 더하게 되면 군대 같은 남학생 같은 경우 그래서 65세가 되죠. 나중에 2065년도 되면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장수국이 됩니다. 몇 퍼센트냐 그러면 보게 되면 45.9% 40, 약 44, 5입하게 되면 50%. 절반이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은 65세 이상이에요. 한 사람이 먹여 살려야 되는 거야. 아주 심각해지는 거야. 왜? 저출산에다가 오래 살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언젠가는 앞서가고 또 더 있으면 한국이 최고의 장수국이 됩니다. 여러분이 65세 되면은 여러분 친구가 둘이 있으면 한 사람이 65세 이상이에요. 그 정도로 한국이 제일 오래 사는 국가가 되는데 여기서 여담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아는 학생이세요? 내가 65세 되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65세에 사는데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시간 없어 정답 미리 얘기합니다. 이민 가면 됩니다. 어디로 가냐? 미국으로 가면 돼요. 미국은 애를 많이 낳기 때문에 이 고령화율이 낮습니다. 여기 여담입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65세 이상인데요. 그럼 이제 일본이 이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이걸 갖다 해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졸업 논문 내용이에요. 이거 쓰면 돼요. 교수님이 다 패스 시켜줍니다. 저출산이 1.16인데 일본은 우리 0.7이잖아요. 일본은 1.16이에요. 왜냐면 저희 가족 중에 이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알아요. 일본의 그 이 개호라 그러죠. 일본선. 그걸 연구를 해서 제가 책을 많이 좀 봤어요.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의 원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 의료기술 발달되면 오래 살아요. 그죠? 요즘 신문 간 거 보세요. 매일 이 의약품 선전밖에 없어요. 건강식품 선전밖에. 오늘도 제가 신문을 봤는데 건강식품 선전이 완전 한 페이지예요. 이거 한 번 내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몇 천만 원이에요. 그래도 광고해요. 그래도 뭐 이가탄이다 뭐다 이빨 이런 거 오래 살으라고 해갖고. 그래갖고 이런 의료기술 발달하니까 이게 고령화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연금 간병, 연금제도 되어 있고 간병, 개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간병인 앞으로 우리 한국 부족하죠. 일본서는 인도네시아 사람은 간병인을 수입을 했어요. 2008년도에 제가 그때 교환교수가 있을 텐데 여기도 문제점이 있어요. 시간 없어서 제가 생략을 합니다만 과연 우리도 그럼 간병인을 갖다가 수입하면 이게 되겠느냐 나중에 토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고령화하는데 어떤 과제가 있냐. 노인 취업 문제, 연금 지급. 이분들이 오래 사는데 일자리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뭐 합니까? 그냥 뭐 지하철 가면 있잖아요. 뭐 조끼 하나 입고 이렇게 뭐 하는 거요? 있죠. 여러분 지하철 타면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거 문제인데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본은 그런 거 없습니다. 지하철에. 그 다음에 학습 및 사회 참가 과제가 있죠.
그럼 이 노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학습을 갖다 시킬 것인가? 우리 한국에 오면 돼요. 그죠? 우리 한국은 아까 무궁무진해요. 그죠? 수십 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그러니까 노인적인 통통함이 있죠. 그 다음에 노인 연구 개발,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개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노인 문제 어떻게 해결했을까? 뭐 무궁무진합니다. 또 노인에 대한 그 상품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국제사회공헌이면 정보 공유라는 그 재능 같은 거, 노인들이 기술 있으면 이 기술을 갖다가 뭐 기업체에 알려준다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이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간에 이제 뭐 영화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고령화에 대한 사회학과 학생들, 학과 학생들도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인근의 일본도 뭐 고령화 최고의 장수 국가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 또 우리 한국이 앞으로 내가 65세가 되면 어느 수준의 최고의 장수 국가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일단 토론 시간에 다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셨죠? 여기 보면은 박수가 끝나고 나오던데 그 박수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영화가 재미있어 장면들었다 하고 박수를 친 건지 아니면은 그 할아버지의 결정이 야 멋지다 공감해서 박수를 친 건지 어떤 걸까요? 전자요 후자요? 예? 전자 한번 손들어 보세요. 후자. 요 앞에 학생 얘기했듯이 아마 전자 후자 다 해서 박수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제목이 할아버지는 작전 중. 영어로 뭐예요? 그러니까 웨이크업. 할아버지 깨어나세요. 그죠? 그대로 돌아가셔야지 깨어나면 되겠어요? 그 재산 빨리 내 거 만들어야지. 그죠? 영어 제목은 조금 깨우뚱해져요. 근데 여러분들 눈여겨보셨겠지만 중국어, 대만, 그죠? 예. 중국말 읽을 수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중국어 제목으로 한자로. 예? 중국에선 할아버지를 갖다가 아공이라고 그러나 봐. 예? 하공적 600만 불. 예. 할아버지가 600만 불의 사나이예요. 예. 여러분 600만 불의 사나이 하면은 엄청 그죠? 재벌인데 요즘은 뭐 부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는 예. 뭐 600만 불 정도지만은 이 할아버지가 돈을 어떻게 모으신 분이에요? 예? 자세하게 읽지는 못했겠지만은 그 쓰레기라든가 폐지 수거해서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모은 돈이에요. 그게 600만 불이라고 그러는데 대만, 홍콩, 싱가포르 전부 화폐 단위가 뭐예요? 달러죠. 똑같이 미국이나 달러인데 단 싱가포르 달러, 타이완 달러 그래요. 그죠? 타이완 달러로 아까 612만 불인가 뭐 14만 불인가 그랬어. 그죠?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는 3억 좀 넘는 그런 정도더라고요. 예. 여기 어디를 뭐냐고 그랬거든요. 여기. 되게 여러분들 영화나 소설을 보면은 뭘로 시작해요? 되게 초반에 시작할 때 그 뭐라 그럽니까? 북선을 깔아놓죠. 그죠? 이 장면이 바로 북선입니다. 이 영화에. 예. 뭐 별거 아니야, 그죠? 아파트 베란다에 그 할아버지가 뭐 하고 계세요? 예? 개미가 열심히 먹이 날리는 거를 쳐다보고 계세요, 그죠? 예. 이때 그 아공이라는 그 가정부가 말이죠. 예.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그거 뭐 볼 게 있다고 예? 개미 뭐 그런 반응이에요, 그죠? 예. 하지만은 이 할아버지가 나중에 그런 결정을 하는 데는 바로 그 개미에서 예? 영향을 받았다고 그럴까? 내 재산은 누구한테 물려줘? 근면 성실하고 그죠? 예. 요 다음에 보면은
난리 났어요, 그죠? 예. 3남매가 아버지 재산 어떻게 분배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처음에 할아버지는 어떻게 분배되기로 원해요.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들은 좀 더 갖고, 예. 뭐 또 균등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죠? 하지만 니들끼리 잘 화합해서 결정하라, 그죠? 네. 여러분들 여기 형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외동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외동 혼자. 아, 좋겠다. 행운하네, 그죠? 둘. 좋다. 셋. 예. 그러네. 셋도 귀해, 그죠? 그래서 한 이불 덮고 나뒹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콩 한쪽도 누나 먹는다는 속담이 있죠. 한 이불 속에서 나뒹굴면서 니 거 내 거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무상이 넘쳐서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어. 그죠? 나라, 여러분들 무상 좋아해서는 어떻게 돼? 껍데기만 남아요. 예? 저 잘할 때는 지금도 저는 옷을 입으면 좀 풍성해야 편해. 왜? 형들 거 의도 입어가지고 딱 맞는 옷은 불편해. 예. 근데 여기선 뭐예요? 아마 처음에 형제들끼리는 참 우애가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달라져요. 여기서도 보면 그렇잖아. 예? 형제끼리는 내 거니까 없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공평하게, 또 막내가 어려우니까 더 주고 좀 그러고 싶은데 옆에 사모님들께서 가만히 안 계시잖아. 그죠? 가정이 편하고 싶어도 사모님 말씀을 들어야 어쩔 수 없어. 형보다는 부부는 외촌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오래 살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잘 보여야 밥이라도 제대로 얻어먹으니까. 예. 예. 여기 이게 토론의 결과인데, 예? 그 장남의 큰아들의 주장 뭐예요? 4등분 하겠대. 그죠? 그래서 반은 내 몫이다. 왜 4등분이 됐어요? 예? 손주 거. 왜? 아버지 재산 나중에 그놈이 이어. 예.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유교적인 이게 제사. 그러니까 아버지 결국 제사 지나니까 내 아들이야 해서 반은, 예, 그런 거 하면은 둘째는 아니 3분의 1만 가지면 되죠. 오빠가 더 갖거나 말거나 내 목 3분의 1만 챙기면 그만이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막내는, 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며느리가 부인이 나서서 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시아제한테 그냥, 예, 1대1이죠. 그죠? 예. 근데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아버지 앞에서도 그게 연장전에 가죠. 예. 그래도 아버지 앞에서는 좀, 예? 돌아가신 아버지 끄심이랄까 이게 발동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도 재산, 예, 눈이 멀었어요. 그죠 다들. 예. 그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나요? 아이고 목이 마르네요. 수익. 아 수익. 예,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야? 그 친구 노사가 병소에 이제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물을 찾았는데 못 먹게 하죠. 예? 화장실 일어나서 가면 안 된다고. 예. 목이 말랐을 거예요. 아들이 또 그냥 화를 올렸으니까 찬물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내가 볼 때 수의했을 때 목이 말라서 물을 찾은 건지 진짜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서 수의한 건지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예. 처음에는 내가 볼 때 처음부터 뭐 수의한테 주겠다는 결심을 했던 것 같지는 않아. 그죠? 하지만은 자식들이 싸우는 데서 그냥 정이 뚝 떨어졌어. 예? 그런데 반해서 수의는 뭐예요? 예?
처음에 그 베란다에서 나는 대화가 있잖아. 약간의 돈이 있으면은 어디다 쓸래? 100만 원이 주어지면 어디다 쓸래? 어디다 쓴댔어? 부모님 병원 맛있는 거 사드리는 거. 거기에 이 할아버지가 그죠? 얼마나 부러웠기. 저런 자식이 내 자식이었으면 했을 거예요, 그죠? 결국 수이 물에 몫이 됐네요, 그죠? 예. 본인도 놀라잖아, 그죠? 예.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많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아름다운 표정이에요, 그죠? 예. 저는 이 영화를 선택하면서 딴 데서도 기회가 있지만 이 영화 굉장히 아꼈어요. 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기 위해서 이 시간에 어떤 영화를 소개하면 가장 좋을까 많이 고심을 했던 작품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한국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트로트 별로지, 그죠? 예. 나도 트로트 아주 지겹도록 요즘 아주 TV 뭐 나오면 나는 채널 돌리는데 양지은이라고 기억하시죠? 지난해 그 미스 트롯의 1등이라고 그러나 장원이라고 그러나 이 양지은이 그 심사위원들 평가에서는 그 나중에 7명 속에 들질 못했던 인물이에요. 객관적으로 노래 실력은 좀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우연찮게 본선에 진출해가지고 1등을 먹었어요. 그 배경이 어디 있어? 그 아버지의 신장 이식을 해줬잖아. 그러니까 제주도 처녀야. 그 20년간을 국악, 창을 한다고 목포를 배를 타고 하면서 실력을 갖춘 양지은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신장 이식을 하다 보니까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배에. 그죠? 그런 양지은이가 소개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도 물론 잘하지만은 거기에 감동이 그래도 결국 1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수이는 바로 한국의 양지은이 아닌가. 바로 이 얘기는 뭐예요? 좋은 일, 착한 일 하는 사람이 결국은 복을 받는다. 뭐 권선징악은 아닙니다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네요. 사실은 이 작품을 선정하는데 고민이 좀 많았어요. 우리 그 도슨트들끼리 서로 자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영화가 뭐 이런 게 다 있나. 우중충하고 말이지. 천하의 재미도 없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이걸 누구 보고 보라고 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단 접어놓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왜 오늘 이걸 들고 나왔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개 해설하러 다닐 때는 노인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적합지 않다고 우리가 판단을 내렸는데, 이제 젊은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색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볼 겸, 반응도 좀 볼 겸 해서 오늘 가지고 나왔다는 거, 그렇게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케어테이커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제임스 후드라고 하는 영화 감독인데, 이것은 영국 감독입니다. 이 감독의 소개를 들어보면은 주로 그 공포 영화를 엄청 좋아했는 거예요. 공포 영화를 보면서 자란 남서부 출신의 영화 감독이다. 영국의 남서부.
이 사람의 그 작품이 한 4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표시를 안 했는데, 입상 경력은 런던 디렉터 어워드에서 금년도에 최우수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뭘 가지고? 케어테이커 가지고 최우수 감독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제목이 케어테이커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케어는 케어대로, 테이커는 테이커대로 따로 찾아보니까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케어테이커를 찾아보니까 돌봄, 그 건물의 수위, 그다음에 공공 건물의 관리,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케어하게 되면은 남을 보살펴 주는 거, 도움을 주는 거, 이걸 생각을 하는데, 이 제목 자체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약간 좀 관료적인 냄새가 좀 나고, 좀 그 비인간적이고 좀 그런 느낌이 있는 제목입니다. 테이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빼앗는다는 뜻이 있잖아요.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어는 도와줘서 뭔가를 도움을 주는 그런 건데, 그걸 갖다 테이크 한다고 하니까 의미가 완전히 좀 달라지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다 두고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작품을 출시했을 때 그 작가가 보내온 그 시놉시스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체성과 존재를 탐구하는 이야기. 아주 애매모호하잖아요. 한 젊은 여성이 점점 시들어가는 자신의 어머니와의 재연결을 꾀하면서 현실의 분열을 경험한다. 이것이 감독이 보내온 시놉시스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화가 그 대단히 토막토막 나고 말도 아닌 얘기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의 키워드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의 그 선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내면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면아이라고 하는 것은 칼 융의, 그러니까 심리학자 있죠. 그 칼 융의 상담 기법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요. 건강하지 못한 데서 자란 아이들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것을 표출하거나 해결하지 못하고 그게 내면화돼가지고 무의식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그것을 내면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내면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때때로 부지불식간에 그것이 나타나가지고 뭔가 행동에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 융은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내면아이, 무의식 속에 빠져있는 내면아이를 끄집어내가지고 소환을 해서 그 아이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으로 해서 상담을 진행을 해서 큰 효과를 봤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이 내면아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상처를 치료해 주는 하나의 기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화 속에는 이 내면아이가 그 돌보미의 마음속에서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가지고 행동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내면아이가, 이 주인공의 내면아이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작품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돌보는 장면에 내 카트를 갖다 지금 이렇게 넣은 거고요.
여기에서 특히 특징적인 건 뭐냐면 대사가 한마디도 없어. 그죠? 대사가 한마디도 없고 그저 눈빛이나 또는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 그죠? 싸늘하고 특히 어머니의 이 표정을 보면은 이 차가운 정도로 벗어나가지고 좀 표독스러울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딸은 그 어머니한테 대단히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장면이 보여요. 그죠? 머리도 빗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 다음에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식사도 갖다 주고. 그리고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서 옛날 자기 모습을 회상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묶었었던 머리를 이렇게 풀어서 내려가지고 옛날 모습도 재현시켜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의 사랑을 또 관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옴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어머니는 그 딸에게 보여주는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진첩을 이렇게 들춰보는데 거기에 손을 댔다고 해서 갑자기 뿌리치고 그런 가운데서 물이 엎질러지니까 딱 이럴 때 되는 그런 장면에서 우리는 이 주인공의 내면 아이가 어떻게 형성이 됐을지 하는 걸 갖다 추측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 주인공의 무의식 속에 잠겨져 있는 그 내면 아이, 지독한 그 어머니의 부족한 사랑에 대한 그것이죠. 그래서 무엇으로 느껴지냐면 그것이 하나의 틈, 어머니와 나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는 그 틈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천정을 짚어보면은 천정이 쪼개지고 벽을 해보니까 벽이 쪼개지고 이것이 뭐냐면은 내 내면 아이가 나의 어떤 정신 세계를 그렇게 분열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으로 불쌍한 것은 이 돌보고 있는 이 딸의 입장이 기가 막힌 처지에 지금 놓여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이 그릇을 닦고 뭐고 하면서 부닥치는 그 굉음, 자극적인 그 소리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내면 아이가 활성화되면서 갑자기 엄마를 쳐다보는 그것이 미움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걔 엄마가 놀래서 일어나가지고 있는데 손에 칼을 들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 딸은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칼을 들고 공격을 하는 이런 모습까지 결과적으로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면 아이가 내부적인 내면 아이가 표면화돼가지고 이런 그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딸은 갑자기 자기 자신의 존재가 나는 누군지 이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안개 속에서 막 더듬거리면서 자기의 모습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 가운데서 그 뒤에서 그 어머니가 휠체어를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휠체어가 비어 있어요. 밀고 오는 거는 어머니가 밀고 오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딸이 결과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환자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는 딸이 어머니를 보살피러 왔다가 결과적으로 이 장면에 와서 딸과 어머니의 입장이 바뀌어버리는 그 극적인 장면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등장이 되고 있죠. 자, 우리가 이런 그 과정을 이 감독은 아주 이 공부스러운 분위기에 자극적이고 또 이런 그 분위기를 잘 살려가지고 시청자들의 관심을
이완시키지 않고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서 끝까지 잡고 있어 영화가 끝까지 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뭘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가 같은 노인 영화를 하고 있는데 대만에서 보고 있는 관심을 그 영화 또 우리 국내에서 보여준 그 노인들로서의 영화 영국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노인의 영화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돌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짧은 시간 내에 한두 번은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지만 이게 장기화되면은 장병의 효자가 없다고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겪고 있는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함께 고려해 줘야 되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영화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네. 그러면 세 편의 그 영화를